기출유형 68번 가설 및 가설 검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설 검정의 요소, 가설 검정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보면은 검정 통계량이 필요해요. 연가설을 채택 혹은 기각한 데 사용되는 표본의 통계치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 이 검정 통계량이 기준을 넘어갔냐, 넘어가지 않았느냐를 바탕으로 이 가설을 기각하냐, 수용하냐를 이제 결정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검정 통계량이 넘어가야 되는 임계치가 있습니다. 임계치는 연가설을 기각해야 되는 기준이에요. 검정 통계량이 임계치를 초과하게 되면은 연가설을 기각을 하게 되고 이하의 경우에는 연가설을 수용을 하게 돼요. 일반적으로 이런 임계치가 있으면 임계치가 있고 내가 구한 검정 통계량이 이거를 넘어가야지만 이 바깥쪽에 위치해야지만 이 우리가 연가설을 기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임계치는 유의 수준 알파, 자유도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되고 어, 자유도를 고려해서 임계치 수준이 점점점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이렇게 됩니다. 자, 유의 수준 알파라고도 하고요. 연가설을 기각하거나 기각하지 않는 경계를 이루는 확률치예요. 죄송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5%로 설정하는데 사회과학자들이 꼭 사회과학뿐만 아니라 여러 연구자들이 100번 중에 5번 정도면은 이걸 갖다 기각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해서 5%로 설정을 하고 뭐 일반적으로 5%가 이제 미니멈 그러니까 미니멈, 맥시멈 어쨌든 이제 최대 한계라고 보면 돼요. 그 이상으로 이제 우리는 가설 검정을 하진 않아요. 자, 유효확률은 검정 통계량의 분포 아래 면적이 되는 거고 요게 우리가 p-valu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p-value가 0.05%보다 작아야지만 p-value가 5%보다 작다는 게 검정 통계량이 임계치를 초과했다라는 거예요. 자, p-value가 그 5%보다 작다. 가 5%보다 작다. 이퀄 검정 통계량이 임계치를 넘어갔다. 자, 그래서 연가설을 기각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유도는 모집단 추정 위에 사용 가능한 자료 개수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사례수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례수를 의미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사례수라기보다는 모수 추정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어떤 사례예요. 모수 추정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례니까 모수 추정의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례도 있겠죠. 근데 요거 이상으로 넘어가면은 사조사 수준을 넘어가기 때문에 요즘 그냥 일반적으로 사례수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가설 검증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가설 검증은 비방향적 검증이랑 방향적 검증 두 가지가 있거든요. 비방향적 검증은 우리가 양측 검증, 양방 검증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방향적 검증은 단측 검증, 일방 검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연가설의 비방향적 검증, 연가설의 기각 영역이 양쪽 끝에 있는 경우는 우리는 이제 비방향적 검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연구를 할 때 어느 쪽으로 통계치가 이탈할지 모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 준비했어라고 하는 게 비방향적 검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린 일반적으로 일반 검증, 방향적 검증을 하진 않아요. 연구마다 나타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모두 다 어떤 결정 기준을 준비하는 게 더 타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비방학적 검정의 연가설과 대립가설은 이제 같다 혹은 뭐 같지 않다,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방향적 검정 같은 경우에는 단척 일반 검정이라고 이야기했었죠. 한쪽만 있는 거예요. 그 빨간색 부분. 이게 노란색에 가려져 갖고 그런데 이렇게 끊어지는데 이게 더 넓이가 더 넓잖아요. 이 넓이가 더 넓은 이유가 이쪽에 있는 넓이가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95% 신뢰 수준이라고 했을 때 0.025로 계산한 이유가 원래는 5%인데 나눠지고 이쪽으로 2.5가 가고 이쪽으로 2.5가 가서 0.025가 되는 겁니다. 90% 신뢰 구간이라고 했을 때 0.5라고 하는 이유는 90% 10% 수준이고 이쪽으로 5% 이쪽으로 5% 갔기 때문에 이제 0.05가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단측 방향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문제가 단측 방향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으나 모르겠는데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자, 아무튼 요렇게 단측 방향은 방향적 검정이라고 이야기하고 기각역이 한쪽 끝에만 위치하는 거예요.
연가설과 대립가설은 이제 그 방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립가설 같은 경우에는 부등호가 그 아니다, 같지 않다라고 하지 않고 특정 방향이 더 크다, 작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적 가설 검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유의 수준은 제1종 오류를 범할 확률을 최대 허용 한계를 말한다. 예, 맞아요. 알파는 1종 오류를 범할 최대 허용 한계를 말하고 기가격은 귀무가설, 연가설을 기각하게 되는 검정 통계의 관측값의 영역이야. 예, 맞습니다. 자, 귀무가설은 표본에 근거한 강력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고자 하는 가설이 아니라 이건 기각하고자 하는 가설이에요.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자, 이종 오류는 대립가설이 참여에도 불구하고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는 오류. 예, 맞아요. 자, 다음 문제. 어떤 가설 검증에서 유의 확률이 0.044일 때 검정 결과로 맞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5%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0.00050 이런 식으로 되죠. 자, 그럼 이게 5%죠. 그러면 5%보다 P값이 작잖아요. 작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연가설을 기각하게 되는 거죠. 그 유의 수준 귀무가설은 유의 수준 1%와 5%도 모두 기각할 수 없다. 1%는 0.01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0.044는 요 사이에 있는 값이잖아요. 요거는 이제 1%에서 기각을 하려면 이거는 0.01보다 작은 값이 있어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기물가설은 유의 수준 1%에서는 기각할 수 없는데 5%보다는 작으니까 1%보다 크고 5%보다 작으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가설과 가설 검증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고요. 다음 기출 유형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